애니월드 오타쿠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애니월드 오타쿠판 1회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제 많은 분들이 패널리스트들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해주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김성일 프로그래머인데요. 제 이름이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보통 김프로라고 많이 부르는데 프로그래머에서도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 나오면 뭐 사채 빌링 있어요? 반갑습니다. 탁상입니다. 본 직업은 방송일하고 있고요. 또 만화영화 비디오 수집가로 조금 알려져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날이고요. 애니메이션이랑 게임에 관심이 약간 있는 일반인이에요. 오타쿠가 네. 아닙니다. 그 애니메이션과 게임 음악을 사랑하는 연재들 커뮤니티 A사운드에서 나온 초아이스라고 하고요. 초아이스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말하면 좀 썰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추워서 초아이스. 아이스예요. 네, 저는 게임 포커스 이혁진 기자인데 이름이 뭐 나가도 다들 아실 테니까 괜찮고요. 온라인에서는 선왕이라는 닉네임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용은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표지만 보여드릴 건데 이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신작인 신작. 코토노 하노 니와라는 작품이에요. 아직 한국의 이름은 안 정해졌고 정식 개봉만 정해진 상태인데 전작인 배를 쫓는 아이가 좀 흥행이 실망스러웠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좀 많이 봐주셨으면. 애니월드 오타쿠판 그 첫 녹화에 그 애니월드 공중파에서 방송 나간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선보이는 애니월드의 오정현입니다. 애니월드는 우리가 보통 만화 영화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영화들부터 판타지 영화까지 우리의 상상력을 구현하고 자극하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간혹은 동심의 모습과 기상천외한 허구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론 엉뚱하고, 때론 감동적이며, 때론 놀랍기까지 한 상상의 세계. 그 속엔 애니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글래디에이터입니다. 한 판 붙을까 얼거나 붙자고. 땅꼬마 한 판 붙어 보자니까. 간지럽다니까.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애나. 안녕. 전 티모고요. 트레이너를 찾아왔어. 누굴 찾아왔든 이 몸이 바로 그분이야. 응? 난 널 몸짱으로 만들고 넌 수입의 반을 날 주는 거야. 명예회복 시켜주고 녀석을 이기게 해주고 여친도 되찾으면 반 줄 거지? 어때? 좋아요, 할게요. 길거리의 불황자에서 로마의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이애나의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티모. 그리고 티모의 우리말 더빙은 황광희가 맡았고 다이애나의 목소리는 주얼리의 김예원이 맡았다고 하는군요. 애니월드 공중파 제1회 방송에서 우리 오정현 아나운서가 애니월드는 그 동심의 세계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맛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 애니월드 오타쿠판에서도 동심의 세계를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동심 여기서 파괴를 동심이요?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심 파괴. 저희한테 뭘 파괴하죠. 기대하시는 거죠? 애니월드 오타쿠판은 꿈과 희망 그다음에 동심의 세계가 꼭 찾아지는 그날까지 방송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래디에이터 로마 영웅의 탄생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한 편 봤는데요. 발연기네요. 발연기요. 천연기 아니고 그 발견. 제국의 아이들의 광이랑 네. 주얼리의 예원이 연기했는데 분명히 좀 안 맞아요. 이상해 성우들이 했어야 되는데 광희라는 캐릭터가 좀 나대는 캐릭터잖아요. 나대는 캐릭터인데 뭐 정글의 법칙도 그렇고 뭐 무릎팍도사 뭐 등등등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톤이 왜 안 나오는 거죠? 좀 그게 이상한데요. 그냥 위에서 성우 시켰겠죠? 녹음을 하다 보면 뭔가 더 어색해지고 좀 그러니까- 캐릭터 매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컨셉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코칭을 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광희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는 얘한테 맞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전 목소리 처음 듣고서 얘가 광희가 맞나? 그런 걸 캐릭터랑도 안 맞고 본래 그렇죠, 이미지랑도 그렇죠. 안 맞고 그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한 번 더빙할 때? 더빙할 때 이제 각자 해가지고 더빙을 하는데 뭐 방송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 더빙을 해보면은 런닝 타임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성우들이 직업이 성우니까요. 그쵸. 스킬이 좋으니까 뭐 60분 분량이면 NG 안 내면 그대로 가요. 아, 원샷에 그냥 쭉 네, 가니까. 그거 진짜 그런지 우리 애니얼드 오타쿠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안호성 녹음 감독한테 그거는 한번 물어보게. 저 친구가 맨날 녹음하니까 안 감독 성우들 보통 녹음 시간이 런닝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러닝 딴 생각하고 있었죠. 집중하세요. 할 때 성우들이 60분 분량의 외화를 더빙할 때 먹방. 이 실력 좋은 성우들이 하면 보통 몇 분 정도 걸리죠? 네,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와서 하시면 60분짜리 러닝 타임이면 70분에서 80분 사이 끝납니다. 와, 네. 대박이다. 보통 프로 틀리고 나와. 전문 프로 틀리네요. 성우들은 그렇게 잘해요. 요번에 뭐 글래디에이터는 이미 개봉이 된 영화지만 조로리의 대모험도 조로리. 아니고 무슨 대대대대대 뭐 무슨 왜 이렇게 대대모험. 자막도 요새 더듬어요. 문제는 애들도 보고 되게 실망을 많이 하는 게 평소에 듣던 성우 목소리가 아니니까 그죠. 목소리가 변했다. 나의 조로리가 아니라니까. 조로리 짱이 아니야. 그 주로 이제 아이들이 보는 채널이 투니버스가 많아요. 투니버스가 많은데 대세죠. 조르리가 투니버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많이 보면은 아이들은 귀에 그게 있거든요. 이번 경우는 코난 성우가 바뀐 거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아, 거의 대박인 거죠. 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개콘에서 뭐 하나 이렇게 던졌다고 해도 그게 크게 이슈 된다고 저는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쾌골 조로리 대모험에서 그 기존 성우가 먼저 더빙을 했고 더빙을 한 걸 갖고 녹음된 거를 이렇게 리시버로 듣게 하면서 정태호 씨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대로 뱉어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조로리 주인공 목소리를 그 성우를 안 하고 정태호 씨를 하고 그 주인공이 엄한 악역으로 나오죠. 네, 맞아. 그렇게 되면서 악역으로. 그 성우도 이제 속상하고 가이드 녹음을 시켰다는 것 자체에서 좀 굴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도 아니고 악역 역할을 배치를 시키고 또 조르리가 한 시즌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몇 시즌에서 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몇 년 이상 하지 않았나요? 네, 몇 년 자기 이거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것도 아마 성우 본인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부심이 그런 있었던 상황에서 덕부심이 있었던 덕부심. 그런 부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뺏긴 거잖아요, 정태호 씨한테. 그러면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작품이 자기가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그래도 애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악역이라도 해야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제가 않았을까요? 알기로는 약간 그 자기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SNS에 좀 불만을 표명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본인도 자기 주인공이었던 자기 역을 못 한다는 건 알았던 거 아니에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극장판의 극장용 영화에서 한 번도 주인공 역할을 해본지 못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하라고 처음으로 했는데. 극장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를 했는데 네.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이드 연기였다 이거를 이게 서운했을 평소, 거예요. 평소. 예. 뒤늦게 한 거네요 본인. 막 맞은 거죠, 이거 뒤에서. 예. 그런 정태호 씨나 제가 뭐 신보라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개그맨으로서는 좋아하는데 저 신보라 닮았음. 응? 뭐라고? 뭐라고? 저 신보라 닮았어요. 네. 노래 한번 해볼래요? 보라.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건 아니지만 좀 연기 문제에서는 좀 이번에 정말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서운한 생각이. 그렇지만 개그맨 중에서는요 더빙 잘한 개그맨도 있어요. 누구요? 드래곤 헌터에 나왔던 김기리 씨. 에이 그거 PD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아닙니까? 시내 20일 잡지에 보면요 분명히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그 김기리 씨 더빙은 명품 더빙이다. 김기리라고 안 밝혔으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더빙하는데 김기리 씨는 그 저희가 대본을 제가 3개월 전에 줬는데 거의 외워왔어요. 그 현장에 대한 그 현장 느낌을 우리 빅토르 아니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매니저를 보내고 나서 혼자 녹음을 했어요. 오. 책임감이 있네요. 물론 굉장히 책임감도 있었고 몇몇 분 해봤는데 시간에 쫓겨서 막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천천히 막 담배도 펴가면서 물론 그 연예인에서 더빙이 잘 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 말씀하신 김기리 같은 경우도 매우 그래도 잘 나온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메가마인드는 연예인이구나. 그리고 주먹한 랄프의 정준하 씨 같은 경우, 뭐 꿀벌 예수동의 유재석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서유리 씨. 그게 오히려 좀 잘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된 좋은 케이스죠. 엔터테이너죠. 그러니까 나름 자기 밥그릇을 알아서 찾아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서유리 씨는 좀 이게 대단한. 서유리는 왜 인기가 있어요? SNL에서 아마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네. 인기가 근데 많아지셨는데 그 전부터도 뭐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유명세를 많이 탔었어요. 전 예전에 그 코미골드에서 사이 보실 때 알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코미골드 사이 보시다가 네. 이제 대원 쪽에 성우로 가셨다가 이제 잘 돼갖고 이번에 SNL 좋은 케이스가 됐는데 저는 이분이 좋은 사례를 남긴다고 봐요. 일본에서는 뭐 스타죠, 성우가 스타. 뭐 가수도 하고 뭐 행사도 뛰고 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쪽으로는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서유리 성우는 그럼 좀 외모가 좀 예쁘고 그런 아, 뭐 경우입니까? 훌륭하시죠. 네.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용신 씨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애니메이션 그 오프닝 엔딩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예 그런 것도 하고 공연도 하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경우도 그게 이제 뭐 달빛 천사가 이제 그때가 제일 상한가 칠 때인데 예 달빛 천사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프닝 엔딩 그렇게 해서 부르게 했었던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PD 역량으로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성우는 이게 잘 될 것 같아. 뭐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의 논이거든요. 그래서 캐치를 잘 하셔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달빛 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니버스 데이라고 해가지고서 맞아 공연 행사도 했었잖아요. 버즈 팬이 장악한 그 공연.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오로이 이제 라이프. 한국 어떻게 보면은 만화주제가 공연 같은 걸로도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쵸. 일본에는 정말 숱하게 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전혀 미쿠 없거든요. 공연. 네. 우리나라에 좀 그런 공연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 애니메이션 음악 팬 애니메이션 저도 그런 공연을 하고 있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즐길 만한 문화가 사실 많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코미월드 수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행사가. 물론 그런 이용식 씨가 나왔던 그런 투니버스에서 기간 공연이나 예전에 유타입에서 10주년으로 했던 한일 애니송 페스티벌 그때 이용신 씨가 나와서 좀 되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성우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팬들이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나면 성우들의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초아이스가 네. 지금 소속돼 있는 데가 무슨 A 사운드 애니메이션 음악. 저는 그 A 사운드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연주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커뮤니티인데 그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 주기적으로 연주하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메인 타이틀도 저희의 최종적인 연주합니까? 목표는 그런 클래식한 음악도 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네. 좀 락음악 그러면 음악으로 좀 치중돼 있죠. 락 음악으로 한 소절만 좀 하울의 네? 움직이요. 제가 한 소절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게 음악 저작권을 우리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어차피 한 소절만. 자, 뭘 하죠? 아니 어차피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루 움직이성이요? 네. 그 뭐야 시간의 좀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좋죠. 아니 왜 A 사운드 무슨 아 저는 솔직히 날량이다 하잖아요. 이따가 따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씨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그 얘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꺼내려고 지금 예, 무시했는데 근데 저한테 먼저 하셔가지고 아, 그냥 하는 상황인데 저한테 지금 어떡합니까? 근데 그 제 딸아이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그 토토루를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토토루가 그 굉장히 살벌한 애니메이션이야. 그래서 제 딸이 참고로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다 컸네요. 네, 동심 아니 저는 그 파괴되시- 얘기 듣고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네. 동심이 이미 파괴되시는 네, 지금 동심을 야옹이 살릴 수 보기 없는 시작했네. 프로그램이 오타쿠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랬더니만 그 토토로에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버스가 싹 와가지고 애들을 태워가지고 데려간. 그 데려가가지고 그걸 죽인대요. 그래서 별 괴담이. 그러고 보니까 그 고양이도 막 도시 살벌해 보이고. 괴담이다. 그럼 미야자키 고양이 하야오 버스. 감독님 작품이 좀 그런 좀 아니 뭔가 그게 으시시한 게 많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에 대해서 한국에 참 루머가 많은데 네. 그렇죠. 뭐 극우주의자다 이런 루머도 있고 네. 뭐 게이설도 있어요. 안너가 게이요?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 예, 게이설도 있고요. 뭐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토토로 개봉 때 내한하셨었어요. 2001년도에. 네. 그때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런 인식이 정말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런 루머들은 대부분 다 헛소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 여러분 그 네. 각자 좋아하시는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작품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전 하울 좋아해요. 하울 역시 하울. 네. 김탁구. 네. 네. 미소년. 라퓨타. 라퓨타. 왜냐하면은 제가 비디오 수집을 하기 때문에 네네. 라퓨타를 딱 봤는데 라퓨타가 대원이랑 그 더빙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더빙 그러니까 대원판하고 또 다른 판이 또 있어요? 예, 비디오판. 아 비디오판 달라요. 비디오판이 그게 먼저 나온 다를 것 이유가 같은데. 없잖아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분 저 하야오 감독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아예 더빙을 하신 거예요? 불법으로 가지고 온 거죠. 우리나라 비디오 배급사에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더빙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불법으로 가지고 와가지고서 네. 싹 치고서 네. 싹 빠진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대원에서 이제 그걸 발견하고 전량 회수를 다 했어요. 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제가 떡상이 가지고 하나. 있는 거죠. 귀중한 자료를. 네. 제가 누구한테 얼핏 듣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도 사실 남의 작품에서 이렇게 따다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요. 어떤 작품이요? 어떤 작품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뭐 풍문은 아니고요. 이미 네. 그 베넥스 야마가 대표가 뭐 유타입 등 지상을 통해서 나디아를 뭐 라퓨타가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고요.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 안 하고 계시고요. 그냥 결론이 없는 얘기예요. 나디아와 라퓨타 사이에 그런 어떤 표절 시비가 있긴 한데 그냥 소문 아닐까? 이건 야마가 대표가 직접 언급하신 건가요? 주장을 하신 거라서 뭐 공론화돼 있긴 한데 이게 결론은 없는 얘기예요. 예. 개인적으로 그 나디아에서 그거를 베꼈다고 하면 잘 베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디아 아유 나디아 그 여자는 저 남자 캐릭터가 끌려요. 와 그 저는 그거 악당. 된장녀예요 된장녀. 그게 그 악당 3인 구조도 되게 주목할 만하죠. 악당 그 삼인 타이무칸 타이무- 괜찮아. 타임북한 그거니까. 타이무칸이죠. 도론조 일당 그거니까. 그죠. 저는 이제 나디아 그거 아쉬워. 표절 얘기해가지고 아 그거 얘기하는 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절이면 오히려 타임복하면 표절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초아이스가 네. 뭐 하야오 감독님 작품의 그 애니메이션 관련 음악을 좀 몇 편. 그 컨트리로드 같은 경우는 전덴버가 작곡한 유명한 곡이고 대체로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의 음악은 그 유명한 재즈 작곡가시죠. 그 히사이시조라고 거장이시고요. 그 대체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분위기에 그 아름다운 그런 감성적인 음악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뭐 여기 한 소절씩 또 살짝 되게 경음악이라서 노래가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그거를 그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입으로 아니 그거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그걸 안 하시면 다음 제가 주에 못 조건이 나오죠? 없어요. 제가 뭐 비트박스라도 연습을 해와야 되나요? 제가 이거 알고 막 비트 넣고 막 어떻게 비트박스는 되는데 현악을 제가 입으로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그러면 리허설 때 한영진 밴드 저작권 해결 못해서 당장 바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소절이 그랬던 있어요. 거예요? 그 나우시카에 보면 네. 그 레퀴엠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거기 거기에 레퀴엠이라는 그 곡이 나오는데 네, 한번 그 들려주세요. 곡이 네. 그 아마 히사이시조의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5살 때 그 노래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헐. 난나라난난난난나라난 네네. 이 부분이 노래.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만나본 사람 있으세요? 만나보고 싶죠. 진짜 만나고 싶죠. 저는 못 만나봤죠. 저도요. 저도 저는 만나고 싶다. 이혁진 저는 기자는 기자님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기자회견 아 무슨 구성할 애들 때 같이 그냥 무슨 몸발 사진으로 찢어봤죠. 네. 아 같이 셀카 찍고 싶다. 뭐 하셨다고요? 2001년도 이제 기자회견 공동으로 하실 때 네. 뭐 먼발치에서 보긴 했는데 네. 1대1 면담 못 해봤고요. 네. 미야자키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거는 좀 단독으로 하시길 원하시는데 워낙 좀 유명한 분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오시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다음에 만약 오신다면은 그때는 한번 좀 꼭 면담을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현땡 카드에서 그 지브리 레이아웃전이라고 현땡. 하는데 지브리 네. 전화죠. 그래서 아니 현땡이라고 표현 안 하셔. 현대카드라고 그런가요? 표현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진짜요? 맞아요. 저희 간접 광고가 가능한 방송이요. 그래야지만 현대카드에서 또 네. 저희 저희 들어올 수 현대카드에서요. 네. 지브리 현대카드에서 전이래요. 지브리 그 레이아웃 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래도 네. 혹시나 아 이벤트 당첨이 안 돼요.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으로서 한 번쯤 꼭 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미야자키 하야오 예. 감독님 약간 극우적이라는 말을 아까 앞에서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께서 옛날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적기에서 네. 이 그림도 그리셨다는데 이 극우라는 얘기는 좀 예, 안 그거는 맞잖아요.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사회주의자신데 그렇죠. 이번에 바람불다 같은 경우는 소재가 좀 2차 대전 뭐 제로센 전투 이런 거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는 좀 극우적인 애니메이션이라는 오해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게 극우가 아니라 뭐 어떤 반전주의를 담은 작품인 걸로 나와 있고요. 뭐 국내에 개봉이 되면은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도 좀 그거는 좀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그 1987년도 작품인 그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반딧불의 묘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그 반딧불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전쟁. 상황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뭐 그 히로시마라 해갖고 자기 국민을 좀 감싸는 애니메이션이다, 구구적인 애니메이션이다 오해를 사고 있는데 사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되게 슬프고 그런 전쟁의 참상을 그린 그런 좀 그죠. 되게 애잔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전쟁 예. 반대라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거지. 그런 전 사례도 있으니까 좀 더 주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그 바람이 불다가 최후 뭐 작품이었는데 김프로가 네,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아시는 부분 있으면 좀 얘기를 아니면 뭐 다른 작품이라도 해주시고. 좋으니까요. 네, 일단 올해는 지브리로 봐서는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다 지금 아직 과제가 될 텐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드디어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복귀를 한 게 아니라 같은 오랫동안의 동료였던 다카다 이사오 감독의 가쿠야 공주 이야기를 가쿠야 같이 공주. 네, 7월에 일본 개정으로 있고요. 두 분이 같이 내시는 게 얼마만이죠 이게? 되게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인 것 네네, 같은데. 특히 다카다 이사오 감독 작품을 오히려 기다렸던 팬들도 많은데 저요 저. 예, 지브리 팬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침 또 국내에서 하는 전시회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한 해이고 또 저로서는 이런 거장 감독이면서 우리 시대의 그 거인과도 같은 이런 마스터하고 예, 어렸을 시기를 같이 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애니월드 오타쿠판에 또 별미라고 할 수 있는 특파원? 특파원, 나오나요? 동경 특파원, 김대교 나오나요? 특파원이 너무 기대됩니다. 무슨 작품을 요번에는 들어갈지. 정말 제대로 자기가 일본 애니메이션 19금 애니메이션을 다 조사했답니다. 정말요? 완전 제가 기대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터넷 포털로 검색해가지고 제발 하지 말고 발로 뛰어라. KBS 미디어를 퇴사하고 지금 일본 동경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대교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대교 특파원. 나 지하철인데. 지하철. 아, 일본은 지하철 통화 금지예요? 언제부터요? 꽤 됐는데. 그래요? 저 갔을 땐 다 대규상.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저 봤는데 다들 앞에 그냥 이렇게 이면지 놔두고 뭐 썼는데 이거 뭐야? 노트북은 왜? 뭐 보시는 거예요? 에이씨. 큰일이네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방송인으로서의 자세입니까? 망국의 일입니다. 여유롭게 제가 하면 나타나니까 좋잖아요. 진행 중인 게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진행 결정하죠. 중인 게임을 저기 열심히 진행. 역시 또 PD, 넣고 성인 PD 어떻게 날량 다음 주에 어떻게 하죠? 상필이 형 사랑해요. 필요한 사랑이 아니 저는 인터넷으로 뭐 계속 얘기 나오는 키스한 거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롤을 확인하고 못 하겠잖아요. 뭐 확인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롤 대신이래요. 무슨 카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롤더쿠시라서. 예, 롤 대신에. 그죠?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네. 저 죄송한데 네. 끝나기 전에 이거 왜 계속 붙어 있냐고 아까 시키셨죠? 네 아까 시키셨잖아요. 뭐예요 이거? 너 원래 붙어 있던 거예요? 2014년 지산락 페스티벌입니다. 저기 8월 2일부터 4일까지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열리는데요. 정말 그 락의 열광의 도가니로 한여름을 여기서 쫙 보내면 최고의 페스티벌인데요. 저희 KBS 미디어가 주최하는 락 페스티벌입니다. 뭐 사실 펜타포트 하지 않아요 그때? 그죠? 아 펜타보트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지산락 얘기하는데. 저는 그 현카 그게 기대돼. 메탈리카랑 뮤즈가 오는데. 아 진짜? 대박. 아 오타쿠 펜타포트에 지금 오타쿠들도 좋아하는 일본의 밴드죠. 포르노 그래피티가 오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지산랑 얘기하다 지금 본전도 못 잡고 자, 안 됐습니다. 김대규 통신원 잘림. 통화 괜찮습니까? 네, 저기 그 일본의 19금 애니메이션 현황을 조사를 하셨는데 요번에 분명히 인터넷 포털로 검색 안 하시고 직접 발로 다 뛰셨다 그러는데 간략하게 좀 19금 애니메이션 현 상황을 좀 동경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그 비너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성인 채널인데 여기서 고집불통 공유님 일본말로 하면 이집바리 오히메사마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마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하고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뭐 여동생 이모토가 있고 야근 변동 야근 변동 변동이 무슨 말이에요? 야근한 거죠? 네. 일하는 네, 간호사들이 야근을 하는. 야근 변동 아 야근 왜 야근할까요? 아, 일이 바쁘니까. 아마 이게 네. 간호사들이 왜 야근을 하지? 야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보니 뭐 제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좀 재밌어 보이는. 네. 예.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대사를 그 효과음 뭐 소리와 함께 좀 약간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타고 가시던 지하철 계속 잘 갈아타고 가세요. 자, 애니월드 오타쿠판
저 첫 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2회 때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정보들 anyworld@pd.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환영. 빠이엄.